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4월 17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오는 주말 열리는 세계은행과 IMF 연례 총회에서 환율과 국제준비금 정책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논의의 중심은 대부분 유럽의 안정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겠지만 각국의 환율과 국제준비금 정책에 대한 감시 강화 노력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주말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함에 따라 관심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변동폭 확대 조치는 중국이 은행과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주요 G20 회의와 세계은행 및 IMF 연례회의에 더해 지난해 아랍의 봄 이후 중동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열 예정입니다. 다음은 3월 소매 판매가 급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드는 계속해서 FOMC 회의가 2014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진하게 거래된 계약물은 연방기금 금리가 1월 회의 때까지 0.5%에 도달할 가능성은 고작 26% 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금요일 최종 가능성은 28%였으며 일주일 전 수치는 48%였습니다. 장기 계약물은 2014년 중반까지 0.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84%를 반영되었는데 이는 금요일 수치에서 변동이 없으며 일주일 전 수치는 98%에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스페인으로 인해 다시 유럽 재정 위기 우려가 일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자산은 유럽의 재정 우량국 독일의 국채입니다.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73%를 기록 1개월 전보다 0.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0일에는 사상 최저치인 1.64%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는 현재 미국 국채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두 국가 간 금리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도 독일 국채는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힙니다. 독일 국채의 강세에는 독일 경제의 선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둔화되면서 유럽 통화인 유로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 때문에 수출 대국인 독일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위험 회피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한정돼 있어 공급이 부족해졌고 이에 독일 국채의 강세가 더욱 힘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페인 재무부가 이날 실시한 단기 국채 입찰 결과 시장의 전반적인 예상대로 수익률은 상승했으며 수요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개월물 입찰 결과 20억 9천만 유로가 낙찰되었으며 수익률은 2.623%로 지난 회의의 1.418%에서 상승했습니다.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응찰률은 2.9배로 전회 2.1배에 비해 올랐습니다.
18개월물 입찰에서는 10억 9천만 유로가 낙찰되었으며 수익률은 3.110%로 전회 1.711%에서 상승했습니다. 응찰률은 3.8배로 지난해의 2.9배에 비해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양호한 입찰 결과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6%에 도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으나 스페인보다 포르투갈이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 급등, 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나 아일랜드나 포르투갈처럼 구제 금융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포르투갈의 위기가 주변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 유럽에 더 위협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포르투갈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작은 데다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도 오는 10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90억 유로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2013년 9월까지 자금 시장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제가 2년째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1.5%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3.25%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실업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포르투갈의 실업률은 15%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10%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포르투갈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내년 국가가 시장으로 복귀할 때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추가 지원 가능성이 커지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리스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IMF, ECB 등 일명 트로이카의 긴축 재정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포르투갈은 올해 재정 적자를 4.5%까지 낮춰야 합니다. 지난해 포르투갈의 공공재정 적자 비율은 GDP의 107%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금일 21시 30분에는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주택 착공 및 주택 판매 건수 등에 기인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부동산 경기 호조를 뜻하며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시간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발표되며 많은 전문가들은 1.0%의 동결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캐나다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2시 15분에는 미국의 설비 가동률과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이길 영국의 실업수당 청구 변동과 실업률이 발표됨에 따라 파운드화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